자, 그럼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과제로 드렸던 내용은요, 5개의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고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속성, 변수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값들이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은 그 x좌표와 y좌표를 이동시키는 move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필요한 거였었고요. 물론 뭐 init 메서드라든가 뭐 representation 메서드라든가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포인트가 가져야 될 속성 x좌표, y좌표, 기능, 점을 x좌표와 y좌표를 이동시킨다 라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설계도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이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x좌표와 y좌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데이터로는. shape이 가져야 될 기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를 이동시키는 기능과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으나 그 도형의 넓이와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떤 도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area하고 perimeter를 구현할 수는 없어요. move는 구현할 수 있어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이동시키는 거는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shape이 원이 될지 사각형이 될지 정사각형이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area와 perimeter, 넓이와 둘레의 길이는 아직은 구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구현하려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를 고민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메일을 보니까. 실제로 면적과 페리미터를 구현하는 곳은 어디서 구현을 하시는 거냐면 서클이나 렉탱글 혹은 스퀘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메서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메서드가 구현이 되면 돼요. 서클은요, shape로부터 상속을 받는 클래스예요. 서브 클래스입니다. shape이 슈퍼 클래스, 서클이 서브 클래스,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그러면 서클은요, 서클의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니까 x좌표, y좌표잖아. 이거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포인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누구한테서 물려받으면 되니까 shape한테 물려받으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 과제를 주셨을 때 서클 안에 x좌표, y좌표를 실제로 여기다 이렇게 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x좌표, y좌표를 서클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shape에서 상속을 받을 거고 shape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물려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은요. 반지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받은 점이 있고 거기에서의 반지름이 있고 그러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그 x하고 y를 여기다가 넣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사각형을 표현할 때 좌하단에 꼭지점 하나 하고요. 이 꼭지점에서 가로 길이,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세로 길이,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꼭지점 하나와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직사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가져야 될 속성은 여기는 포인트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표시한 거는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만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꼭지점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여기 있는 꼭지점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child에서 다시 선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area perimeter 전부 썼죠.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임에도 불구하고 서클과 렉탱글에서 넓이 구하는 메서드, 둘레의 길이 구하는 메서드 하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오버라이드 하는, 이거는 오버라이드 하는 의미예요. 부모 클래스에서 만든 메서드를 재정의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원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하고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다를 거기 때문에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차일드들이더라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메서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 메서드를 특별히 써드린 이유는 오버라이드 하라는 의미로 써드린 거예요. 여기에 X좌표, Y좌표나 혹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은 이유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림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스퀘어 클래스에서는 제가 속성 부분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메서드 부분에 아무것도 안 썼죠. 제가 그림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안 넣은 게 아니에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직사각형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돼요. 상속을 받으면 되는데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직사각형에서 그냥 그대로 상속받으면 돼요.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좌표. 자,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겠죠.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좌표. 부모 클래스 올라가 보면 렉탱글에 부모 올라가 보면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쉐입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꼭지점 있잖아요. 그럼 쉐입에서 물려받으면 스퀘어가 여기 꼭지점에 잡혀 있을 거랍니다. 정사각형은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가 같죠. 그렇죠?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아요. 그거는 여기 위드스하고 하이트에서 가지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으로부터 모든 부모 클래스로부터 바로 위에 부모 클래스인 렉탱글이나 그 위쪽에 있는 부모 클래스인 쉐입에서 물려받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속성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특별하게 저장해야 될 속성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 계산하는 메서드나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 계산하는 메서드 계산 결과 직사각형 계산하는 방법이랑 정사각형 계산하는 방법이랑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넓이는. 둘레의 길이는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
그 값에다 곱하기 2잖아요. 즉 여기서는 스퀘어는 렉탱글이 가지고 있는 에리어나 페리미터를 오버라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거예요. 정사각형이라고 해서 특별히 렉탱글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애트리뷰트를 선언할 필요가 없고 렉탱글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재정의해서 다른 기능으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의도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여기는 has A 관계. shape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도형은 점을 가지고 있다. has A 관계죠. 자, 이 관계는 뭐예요? is A 관계예요. 서클은 원은 도형이다. 이것도 is A 관계죠. 직사각형은 도형이다. 자, 여기도 is A 관계예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죠? 그렇죠? 화살표 모양도 제가 다르게 그렸어요. is A 관계, 즉 상속의 관계는 이런 직선으로 제가 화살표를 그렸고요. has A 관계, 애트리뷰트로 변수로 선언해서 변수의 객체를 저장해야 되는 것은 점선으로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위 내용을 우리가 코드로 구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어제 문제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문제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어떤 클래스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세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X좌표, Y좌표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와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그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변수로 저장하고 있고 move, area, perime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서클은 shape을 상속받는데 원의 중심의 좌표가 서클을 그릴 때에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서의 반지름의 길이가 있으면 우리가 그 원을 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의 포인트가 있고 반지름 두 개를 속성을 가지면 되는데 원의 중심의 좌표는 여기 포인트로부터 상속을 받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radius라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만 더 속성으로 추가를 하자 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rectangle, 직사각형을 그려줄 때에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꼭지점의 좌표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있으면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특별히 속성으로 정의를 하자 라고 하는 게 렉탱글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의 특별한 종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다? 직사각형을 상속받는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드렸고요. 자, 그럼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기본값 x, y를 갖고 애트리뷰트 x를 선언하고요. y를 선언하고 전달받은 값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장을 하시면 되고 자, representation은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었죠. return. 문자를 바로 만드시면 되고요. 포인트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x좌표 써주고 y좌표 써주자.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주자라고 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self.x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self.y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move라고 하는 거는 이동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self.x를 얼마만큼 dx만큼 이동시키는 거고요. self.y를 dy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된 객체를 리턴하자라고 했으면 return self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굳이 뭐 얘는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뭐 자기 자신을 리턴하자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클래스를 만드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가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메서드들은 제대로 동작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과제를 주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안 해보셨더라고요. 그냥 코드만 작성하고 작성된 뭐 클래스 코드만 작성을 하고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이런 것들 보지도 않고 그냥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드셨으면 그 코드를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냥 포인트 1번이라고 할게요. 포인트 1번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모든 파라미터 x와 y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성이 제대로 됐는지 출력도 해보시는 거예요. 출력을 해보는 이유는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representation 테스트하는 거예요. representation. 우리가 만든 모양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자, 이제 init도 테스트가 끝났죠? representation도 테스트가 끝났죠? 무엇을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move를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move를. 자,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우리가 만든 포인트 1번이라고 하는 포인트는요. 이런 여기에 있는 점이에요. 원점에 있는. X좌표, Y좌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만든 PT 1번이에요. X좌표도 0, Y좌표도 0.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동시켜 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킬게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이동시킬게요. dx가 1인 거고요. dy가 2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포인트는 어디로 움직여 있어야 됩니까? 요만큼 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거기가 어디일까요? 점의 좌표로 치고 1, 2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거를 해보면
PT 1번 점 move dx는 얼마? dx는 1 그리고 dy는 2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자, 제가 여기서 리턴을 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리턴한다는 얘기일까요? 자기 자신을 리턴을 해줘요. 그럼 리턴 값이 있겠죠. 메서드를 호출을 했고 메서드가 무엇인가를 리턴을 해주니까 리턴 값이 이 자리로 되돌아오겠죠. 맞아요? 그럼 값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리턴 값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코드셀에서는 그 값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값을 출력을 해주죠. 익스프레션은 출력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출력될지 예상되세요? 1,2 0,0이 1,2로 이동된 거예요. 이제 PT 1번은 1,2가 된 거예요. 이게 리턴 값이에요. 이게 리턴 값. 이해되십니까? PT 1번을 출력해봐도 이거랑 똑같이 출력을 할 거예요. 프린트 PT 1번 해도 똑같이 출력을 할 거예요. 왜? 얘가 리턴해주는 게 PT 1번 자기 자신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함수가 값을 이 자리에 리턴을 해줬고요. 리턴된 값이 있으니까 코드셀은 리턴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라인에 있는 값,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익스프레션은 출력을 해주잖아요. 이해되시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스크린샷 없으신 분들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있으신 것 같군요. 네. 네, 혹시 포인트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리턴 해주는 것과 리턴 안 해주는 거의 차이점이요. 그럼 잠깐 좀 볼게요. 우선 리턴 하는 걸 한번 빼볼까요?
리턴하는 거를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성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하고요. PT 1번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리턴하지 않는 객체로 여기도 다시 한번 만드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브를 해볼게요. 무브를 하면 자, 콘솔 창에 출력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 자,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여기로 가겠죠. 메서드를 호출하면 여기로 가고요. dx의 1, dy의 2가 전달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들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네, 변경을 하고 무브가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결과가 함수의 호출 결과가 뭐다? none이란 뜻이에요. none은 익스프레션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고요. 등장하지 않고 프린트 안에다가 none이라고 넣으면 프린트 안에 화면에 none이라고 출력이 돼요. 그건 익스프레션과 스트링의 차이점인 거고요. 차이점인 거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을 했고 그렇죠? 함수를 호출을 했고 함수가 되돌려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되돌려주는 게 없으니까 콘솔 창에 출력이 되는 게 없어요. 출력이 되는 게 없고 하지만 포인트 1번 출력해 보면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어요. 왜? 기능은 move라고 하는 기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x좌표를 0에서 dx만큼 이동시켜주고 그렇죠? 0에서 dx만큼 이동시켜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y를 0에서 dy만큼 이동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PT 1번을 출력을 해보면 바뀐 점의 좌표가 보여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일단 리턴이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차이점은 출력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출력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점을 찍어서 move를 다시 한번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턴하지 않는 경우. 뭐 다시 한번 x를 마이너스 1만큼 네. dx는 마이너스 1만큼 dy는 마이너스 2만큼 다시 되돌아오란 얘기죠.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되냐면 여기까지의 결과가 none이기 때문에 none에서 none이라고 하는 게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리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결과가 none이고요. 메서드를 연속해서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볼게요. return을 넣었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다시 만들었어요. move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콘솔 창에 출력이 되죠. 콘솔 창에 출력이 되는 이유가 move 메서드를 호출을 했고 move가 어떤 값을 리턴을 해줬고 리턴된 값이 있으니까 그게 콘솔 창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점 찍고요. move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move 할 수 있어요. dx는 x축으로는 움직이지 말아볼까요? y축으로만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까요? 여기까지의 결과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다시 한번 움직이면 포인트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1,1로 가 있겠죠.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포인트 다시 만들게요. 포인트를 0,0으로 다시 만들고요.
포인트를 0,0으로 다시 만든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1,1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포인트 1은 0,0이었고 그거를 이동시키니까 한 번 이동시키면 1,2가 될 거고요. 또 한 번 이동을 시키면 X축으로는 이동된 게 없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1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리턴을 해주면 그리고 그 리턴이 자기 자신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연쇄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붙여가지고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차이점. 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리턴이 있는 것과 리턴이 없는 것. 차이점은 화면에 리턴 값이 없으면 화면이 출력되는 게 없다. 리턴 값이 없으면 메소드를 연속해서 호출할 수가 없다. 리턴이 있으면 리턴 값이 있으니까 콘솔 창에 출력되는 게 있다. 그리고 메소드를 연속해서 호출할 수가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답변 됐나요? 네. 그래서 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한번 넣어보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게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찾을 수 있으실까라는 그런 의도로 한번 넣어봤던 거예요. 이거를. 네, 여기까지 하면 포인트 클래스는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은 쉐입 클래스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출결하느라도 조금 약간 좀 어수선했고 좀 그렇긴 해서 일단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40분까지 자리에 들어와 주세요. 40분에 저희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호 출결이 되지 않으면 1교시처럼 화면 캡처 좀 할게요.